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난처한 경우들을 가끔씩 겪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 A가 사랑니를 뺐어요. 다른 치과에서 뺄 때는 30초밖에 안 걸렸는데 오늘은 왜 5분, 10분 동안 이렇게 빼고 있냐라든지, 혹은 다른 치과에서는 저번에 30분 동안 힘들어서 고생해서 뺐는데 오늘은 1분밖에 안 걸리네요. 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일반 환자분들 입장에서 사랑니 발치 그러면 그냥 똑같은 사랑니 발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과 의사가 임상에서 겪는 사랑니의 그 난이도는 1부터 100까지 다양한 그 난이도의 사랑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뿌리가 이제 막 끝까지 쫙 모여 있고 뼈도 무르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엘리베이터를 넣는 순간 쏙 나오는 사랑니도 있고, 가로로 누워 있어 가지고 힘들게 자르고 심지어 뿌리도 3개나 4개다 이러면 뿌리 하나하나 또 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사랑니도 있는데, 치과의사 입장에서야 이제 당연히 사랑니 발치가 단순한 발치가 아니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사랑니 뺐는데, 난 저기서 1분 만에 뺐는데,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갔다 와가지고 너 1분 만에 뺐다며, 나는 거기서 1시간 동안 고생하고 막 턱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게 되면 의도 상할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제 사랑니 발치가 다 같은 사랑니 발치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신경치료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은 어느 치과에서는 3번 만에 끝냈다. 또 어떤 치과에서 한 번에 끝냈다. 물론 신경치료가 환자분들 입장에서야 신경치료하면 다 똑같은 치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신경치료는 치아마다 하나하나의 신경관을 찾아서 거기에는 염증을 긁어내고 소독하고, 신경치료할 시점에 염증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난이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 한 번에도 끝낼 수도 있고 하지만, 어금니는 신경관이 보통 3개, 4개, 심지어는 5개, 6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앞니 6개나 7개를 다 치료하는 것보다 어금니 하나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에서 진료를 하면서 참 안 겪었으면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어금니에 이와 같이 크라운을 씌우고 쭉 쓰시고 있었던 분이세요.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크라운을 했던 분인데, 크라운을 잘 쓰시다가 갑자기 치아에 통증이 와서 찬 거 뜨거운 거에도 아프고 씹을 때도 아프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치아가 아파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치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교합 조정이랄지 아니면 투약을 하고 주변에 잇몸 치료를 하고, 일단은 이제 크라운은 놔둔 채로 주변부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게 원인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하고 투약도 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약 2, 3주 정도 지켜봤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이제 치아 속에 신경 쪽에 뭔가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를 하자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크라운이 있던 거를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경관이 있는데 안에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신경치료가 끝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경관 안에를 채울 때 보통은 거터퍼처라고 하는 주황색 재료를 이용해서 안을 꽉 채워 넣는데, 거터퍼처만으로 신경관을 채우지는 않고 실러라고 부르는 신경관 주변에 미세한 틈들에도 꽉 메워줄 수 있게끔 그 묽은 약재를 발라가지고 이제 안에 채워넣게 되는데, 보면 실러가 이렇게 다 퍼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느낌이 쎄하죠. 이 환자가 왜 아팠을까? 이렇게 보이면은 대부분 뭔가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신경치료 도중에도 이분이 이제 신경관이 4군데가 있었는데 신경관 4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자꾸 염증이 가라앉지를 않고 피도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과 의사의 시선으로 신경치료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10년도 더 된 사진인데요. 직원들한테 이제 신경치료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쓰이는 기구나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발치한 치아를 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찍어놨던 사진인데요. 위에서 바라본 사진이에요. 구멍을 내면 속에 치수광이 접근이 되고, 이쪽이 이제 작은 어금니 쪽, 이쪽이 뒤쪽인데, 작은 어금니 쪽으로 뿌리가 2개가 있고 큰 어금니 쪽으로 큰 뿌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아래 제1 대구치 큰 어금니
신경관입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신경관이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고 일단 머리 부분에 있는 조직들을 녹여내고 그다음에 신경관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돼요. 신경관이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씩 넓혀가면서 신경관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씩 뭔가 뽕뽕하고 구멍이 보이죠. 뒤쪽으로 더 넓히고 제거하면서 신경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경관을 이쪽에도 찾아가지고 신경관 노출을 시켜서 이제 안에 염증을 긁어내기 시작하고 신경관까지의 길이도 재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신경관에 염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약재가 들어가서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찾은 근관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안을 충분히 소독을 한 다음에 실제 입안에서도 신경 치료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이면 그 뇌가 확대한 근관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안에도 깨끗하게 뭐 염증 소견이나 이런 거는 없게 됩니다. 신경관은 이런 식으로 넓혀서 소독을 충분히 진행을 한 다음에 안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이 재료가 겉터퍼철한 재료인데 겉터퍼철한 재료만으로는 이게 신경관이 위에서 보면 이제 확대를 해서 원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형은 아니고 잔가지들도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약재로 충분히 소독을 하고 거기를 메워줘야 되는데 겉터퍼철만으로는 거기까지 약재가 파고들질 않기 때문에 실러라고 부르는 재료를 묻혀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이 치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라는 게 지금 이 치아는 하나, 둘, 여기는 두 개의 근관이 약간 겹쳐서 보이는 타원형으로 긴 근관이어가지고 여기도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 치아는 근관 4개는 통상적인 근관 4개지만 이 뒤쪽에 근관이랑 근관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근관이 만곡도 되게 심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는 신경치료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래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만곡이 있으면 그만큼 위에서 봐서야 이제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으니까 근관이 있구나 하지만 근관이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기고가 굽어 있는 채로는 들어가다가 간에서 부러질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신경치료 그러면은 뭐 공식처럼 딱딱딱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서도 좌와 우가 근관의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신경치료는 그렇게 막 공식처럼 몇 번에 끝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 의사들을 대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신경치료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채웠는데 뭔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 느낌이 쎄하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경험상 이런 경우는 뿌리가 금이 가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받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크라운을 10여 년 잘 쓰다가 통증이 느껴져서 치과에 왔더니 안에 염증이 좀 진행된 것 같다. 신경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엑스레이 치과 의사가 보더니 여기가 뭐가 나왔고 이게 스며든 게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아마 뿌리에 금이 간 것 같다. 이거는 발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환자가 또 치과 의사로 살면서 거의 없어요. 10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나 그렇군요. 이를 빼야 되겠군요 하시지 대개 9분은 아니 나 그동안 잘 쓰고 좀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 그 치료 잘하고 잘 끝났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빼자고 9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환자분도 그냥 크라운 씌워서 증상이 심하진 않으니까 신경치료하고 나서 또 씻은 듯이 아픈 게 나았대요. 그래서 씌우자 다시 씌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씌웠습니다. 6개월 있다가 치과에 오셨어요. 다시 아프시대요. 보면 빠져나왔던 실러들은 다 녹아있지만 여기 이렇게 경계지어서 뭔가 검게 염증도 있고 그 내심 걱정됐던 뿌리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잇몸도 많이 붓고 환자분이 씹을 때 통증도 좀 심하다고 하셔서 발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6개월 쓰시고 이제 발치를 하게 됐어요. 좀 징그럽긴 하지만 발치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발치하면서 크라운은 빠졌고 이거는 이제 발치하면서 살짝 뿌리가 금 가가지고 그냥 쪼개져서 빠진 거고 실제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진행된 이 금입니다. 이미 뿌리에 금이 이렇게 쭉 가 있었던 거예요. 벌려보면 뿌리 이쪽 뿌리와 이쪽 뿌리가 분리돼서 이렇게 있죠. 안쪽에 신경치료한 흔적이 있고 이미 뿌리가 금이 이렇게 가서 계속 이제 씹는 힘을 받으니까 뿌리 자체가 아예 쪼개져 버린 거죠.
원래 정상적인 신경치료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실러가 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뭔가 지금 금이 갔구나라고 그때 이제 인지를 하기는 했는데, 진짜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가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거 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선뜻 그 자리에서 아, 네, 빼야 되는군요라고 수긍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치과 의사가 이제 발치를 결정을 할 때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발치를 하는 거거든요. 발치는 예전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아는 결국에는 이 작은 어금니를 예로 들면 이 작은 어금니는 치조골이라고 불리우는 뼈 안에 묻혀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다 상해서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가 흔들리니까 발치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씹을 때 기능을 하는 치아의 머리 부분에서 머리 부분이 많이 썩었어요. 썩긴 썩었는데 그냥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부분이 그냥 썩었다는 이유만으로 빼지는 않죠. 심지어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도 뿌리 부분만 건전하다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 부분이 썩었는데 치조골 하방으로까지 충치가 진행돼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그때는 그냥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쪽으로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고생을 덜하고 비용도 오히려 더 적게 먹히고, 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냥 차라리 발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환자분께서 느끼는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잘 쓸 수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시니까 안 빼는데, 결국에는 6개월 지나서 발치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죄송하고, 저도 이제 비용 문제만 해도 보통 치과에서 크라운 하나를 했는데 1, 2년 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뭐 최소 5년에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크라운을 하실 텐데, 이렇게 막 6개월만 빠지면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크라운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드려야 되고, 환자분도 비싼 돈 내고 크라운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면 또 추가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신경치료 끝나고 보이는 경우면은 아, 이거는 빼야 되는데라고 저도 이제 돌이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전혀 안 나타난 채로 쓰다가 뿌리가 쪼개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서로 난처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치과 의사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부득불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가 쪼개질 정도로 된 거는 결국엔 이제 씹는 힘이 특히 강한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합력이 센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합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래턱을 닫는 근육의 힘이잖아요. 보통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씹는 힘이 더 세니까, 근육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센 근육의 힘이 결국 치아들이 다 버텨주는 거니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에 비하면 치아의 마모나 이런 부분들 더 크기는 한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너무 단단한 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시고 아껴서 잘 쓰자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